제가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Relationship 30 Millisecond Benefits First Person Targeted Task More than Refresh Rate Above 16Hz라는 논문으로 이 시그래프 아시아에 19년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주로 FPS 게임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FPS 게임에서는 이제 반응 속도를 포함하는 챌린지에서 비슷한 실력의 두 경쟁자가 대결할 때에는 대부분 먼저 반응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동작은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람의 동작의 지연을 최소화하여 컴퓨터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레이턴시에는 이 컴퓨터와 사람을 연관지을 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논문에서는 FPS에서 레이턴시와 이 리프레시 레이트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높은 리프레시 레이트의 레이턴시를 추가해서 레이턴시와 이 리프레시 레이트의 영향을 분리시켜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 조건별로 선수들에게 충분한 적응 시간을 제공해서 이 적응 문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입출력 루프는 e스포츠에서 플레이어의 퍼포먼스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양한 게임의 게이머는 게임 패드와 같은 여러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는데, 반면 FPS 게임에서는 거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마우스의 입력 레이턴시는 슈팅 작업의 크리티컬 패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마우스 관련 작업에 집중을 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FPS 게임에서 목표물을 맞추려는 플레이어는 목표물의 위치와 속도를 인식하고 어떻게 마우스를 움직일지 계획을 하고, 실제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까지, 그리고 실제 마우스가 화면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계속 관찰하면서 계속 이 움직임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 비주얼 시스템이 다음 모터 리스폰스를 계획하기 위해서 목표 동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비주얼 가이디드 컨트롤 오브 액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체적으로 내재적인 지연 시간이 있는데, 이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마우스로 입력을 했을 때 컴퓨터에 반영되기까지의 그런 컴퓨터 레이턴시와 인간이 컴퓨터를 인식하고 직접 손을 움직일 때까지의 그런 레이턴시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당 연구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좀 일반적인 과거에 진행됐던 그런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치의 법칙에 따르면 사람이 타겟을 선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타겟의 크기와 거리의 비율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저라는 사람은 또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작업과 같은 1인칭 FPS 게임 타겟팅이 피치 법칙을 상당히 가깝게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리의 손뻗기, 잡기, 가로채기 등의 손의 움직임은 150에서 200ms 지연이 있는데, 해당 지연은 그 동작을 인식하는데 40ms로, 그리고 운동하는데 대략 한 100ms로 이렇게 1대2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FPS에 대한 일반적인 백그라운드인데, FPS 게임은 주로 두 가지 조준 전략이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래킹이라는 전략은 비주얼 시스템이 모터 리스폰스로 인한 변화를 모니터링한 다음 모터 리스폰스를 계획하는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 프로세스라고, 반영된 피드백을 계속 받아서 계속 수정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이 있는 곳에 커서를 갖다 댔는데, 이제 점차 적이 있는 곳을 좀 정확하게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제 플리킹은 계획된 움직임과 클릭 동작 같은 것을 최대한 빠르게 실행하는 사전 지시형 오픈루프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게임 환경이나 상대의 위치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계속 내 동작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 그런 약간 단순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포인팅 작업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오픈 루프 단계에서 시작해서 미세 조정을 위해서 클로즈 루프 단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FPS 게임과 리프레시 레이트를 연관한 연구들도 기존에 있었는데 10에서 30Hz의 낮은 리프레시 레이트를 갖는 환경에서는 포인팅이나 뭐 트래킹 태스크에서의 퍼포먼스를 크게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대 60Hz까지는 그 리프레시 레이트를 올림에 따라서 FPS 퍼포먼스가 좀 단조롭게 향상되는 것도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네, 기존 연구들이 다루는 그런 리프레시 레이트의 범위는 오늘날 e스포츠 표준이라고 논문에서는 쓰여 있는데 144나 240Hz 정도와 비교하면 좀 오래된 그런 리프레시 레이트 범위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낮은 리프레시 레이트 연구에서는 이 리프레시 레이트의 효과가 레이턴시와 혼동되기 쉽다고 이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좀 더 높은 리프레시 레이트의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레이턴시와 리프레시 레이트를 독립적인 변수로서 좀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First Person Science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 연구를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플에서는 이제 1인칭 카메라나 FPS, 일반 FPS 같은 1인칭 움직임과 그런 것들은 지원을 하지만 플레이어의 움직임은 좀 제한을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FPS와 똑같이 마우스 감도 설정이나 뭐 그런 것들은 FPS와 똑같이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플에서는 사용자가 의도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기록하여서 이제 세션 끝날 때 이제 보고되는 점수를 생성을 합니다. 또한 이 모든 리프레시 레이트에 대한 평균 레이터시가 똑같이 맞춰야 했으므로 이 실험에서는 이 계산되어 있는 프레임을 약간 버퍼링해서 높은 리프레시 레이트에 대한 약간 지연 시간을 일부러 좀 높게 맞춰 주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무기에 대해서 리프레시 레이트와 레이턴시가 조준 정확도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두 가지 실험을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한번 원 히트로 이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유한 간격 무기를 이용한 테스트를 진행했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 트랙이라는 실험인데 약간 목표물에게 아주 소량의 데미지만 입히는 무기를 사용해서 1초 동안 해당 그 표적을 맞추고 있어야지 이제 표적이 제거되는 그런 실험 두 가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한 번 클릭한 게 원히트라는 실험이고, 오른쪽에 좀 1초 동안 클릭을 하고 있어야지 제거되는 게 트랙이라는 실험입니다. 해당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8명으로서 나이는 27에서 36 사이의 남자들만 이렇게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모두 꽤 FPS에 좀 익숙한 그런 사용자 위주로 모집을 하였고, 한 명은 카스 글로벌 상위 1%, 한 명은 오버워치 상위 7%, 두 명은 카스 글로벌 오버워치 상위 20%이고, 네 명은 다른 장르인 격투 게임에서 상위 1%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8명 모두 한 가지 이상의 FPS 게임을 정기적으로 플레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네 가지의 리프레시 레이트와 세 가지의 레이턴시 범위에서 총 12가지 조건으로 조준 성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이 선택된 리프레시 레이트는 60Hz, 120Hz, 140Hz, 360Hz이고 이 모든 클릭에 대한 레이턴시는 실험 중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프레시 레이트 간의 평균 레이턴시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연 시간을 좀 추가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게 이제 지연 시간인데 그 지연 시간을 360은 좀 간격이 좀 적고 반면 60은 최대한 좀 커지는 그런 지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평균이 좀 일치하도록 일부러 좀 맞춰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아래 네 가지는 이제 이 연구에서 사용했던 네 가지 타겟 포션 타입들인데 멈춰있는 스태틱이나 직선으로 가는 스트레이트나 아니면 중간에 직선으로 가다가 일정 간격마다 방향을 바꾸는 스트레이, 그리고 점프를 수행하는 점프, 이렇게 네 가지 모션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절차는 피험자들이 먼저 12가지 레이턴시 4가지와 레이턴시 3가지와 리프레시 레이트 4가지 총 12가지 조건에 대해서 1회 원히트 태스크를 완료한 다음에 같은 조건에서 트랙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트랙 원히트를 하고 트랙을 하고 한 사람과 트랙하고 원히트를 한 사람과 같은 어떤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균형을 맞췄다고 하고, 각 실험을 완료하는데 두세 시간이 걸렸고 총 3에서 5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각 컨디션당 한 번의 적응 세션과 한 번의 데이터 수집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세션은 원히트 실험의 경우 5개의 타겟 모션 타입이 포함된 220회를 했고, 트랙 실험은 3가지의 타겟 모션을 해서 120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타겟 모션이 나오는 순서는 무작위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시험자에게 따로 지침은 주지 않았고, 최대한 빨리 과제를 완료해라 라는 것만 주어졌고, 나머지는 피험자가 알아서 전략을 조정하거나 하도록 권장했다고 합니다. 한 세션을 완료하는데 6에서 15분 정도 소요되고, 각 컨디션당 12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각 실험에서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실험이 시작이 되고, 각 더미 타겟은 0.2초 후에 임의의 장소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FPS와 마찬가지로 십자선으로 움직여서 적을 겨냥을 하고 클릭을 해서 데미지를 주는 그런 과제입니다. 원히트 태스크의 경우에는 각 사격의 사이에 0.5초의 최소 간격이 있고, 한 번 맞출 때 한 번에 그 목표물이 파괴됩니다. 각 시도당 5초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며 최대 10발까지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트랙 실험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십자선이 목표물과 1초 동안 겹쳐하고,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면 목표물의 체력이 초기화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의 가설을 세웠는데, 지연 시간이 짧을수록 이 태스크 컴플리션 타임, 그러니까 작업 완료가 좀 빨리 될 것이다. 와 리프레시 레이트가 높을수록 시간 감소가 되고, 또한 이제 트랙의 경우에는 원히트보다 리프레시 레이트에 대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작업 완료의 시간은 타겟 모션 타입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레이턴시와 리프레시 레이트의 효과는 타겟의 모션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그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그림은 원히트 태스크에서 레이턴시와 리프레시 레이트에 따라서 다른 이 태스크 컴플리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레이턴시는 이제 태스크 컴플리션 타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반면 이제 리프레시 레이트는 원히트 태스크의 경우에는 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그림은 똑같은 그 매트릭을 갖고 있지만 이 트랙 태스크에 관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원히트 태스크와 마찬가지로 레이턴시는 뭐 높은 게 가장 태스크 타임이 오래 걸리고 낮은 게 가장 빨리 짧게 태스크 컴플리션 타임이 짧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한 이제 이 원히트 태스크와는 다르게 트랙에서는 그 리프레시 레이트도 약간의 유의미한, 리프레시 레이트가 올라갈수록 좀 더 태스크 타임이 줄어드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레이턴시와 그 외의 요소에는 좀 결과 측에 넣지 않았지만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션 타입이 이제 태스크 컴플리션 타임 측면에서 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게임에서 여전히 레이턴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그 원히트와 트랙을 비교했을 때 이 리프레시 레이트는 트랙 작업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원히트 작업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통제된 환경에서 리프레시 레이트와 레이턴시, 타겟 모션에 대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잘 나타내고자 했지만 이 본인들의 연구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피험자들이 시점을 바꿔서 조준만 할 수 있고, 실제에서는 플레이어가 직접 움직이면서 조준도 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이제 그 플레이어 위치를 바꾸지 못하고 화면만 움직여서 조준을 한다는 그런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논문에서는 이 높은 리프레시 레이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닌, 높은 리프레시 레이트가 레이턴시를 줄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60Hz 이상의 높은 리프레시 레이트에서 이러한 변수들을 독립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레이턴시가 짧은 시스템이 FPS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이 플레이어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더 높은 리프레시 레이트에서 일부 작업이 좀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